안녕하세요. 천공의 별과 재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평상시에 많이 받는 질문이죠. 역시 이 노컨택만이 유일한 옵션입니까? 재회를 하기 위한 이러한 질문들 댓글에서도 많이 보이고 일단 저와 상담하실 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노컨택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과연 이 노컨택을 먹히고 있는 것인가? 나 이거 정말 이렇게 안일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기다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 이런 거 많이 생기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노컨택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통제력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어떠한 위험에 당면하거나 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나 물건을 손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회수하기 위한, 그리고 자연재해나 자기한테 들이닥친 굉장한 위험한 순간을 어떤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것을 원상태로 복귀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가만히 있고 평화를 유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순수한 의도, 그러한 본능적 질문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상담자의 역할이기도 하죠. 여러분을 안정시키고 위로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매우 자연 발생적인 그러한 의문이죠. 정말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날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이 아니라는 방법이 정말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설명을 제가 또 예로 들어서 다른 맥락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는 걸 좋아하는 미식가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많은 온갖 진수성찬을 여러분이 섭취를 했는데, 먹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아무리 여러분이 먹고 싶다 하더라도 거부감이 듭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억지로 먹는다는 것은 고역입니다.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진귀한 음식일지라도 그것을 억지로 자기 입속에 넣는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별당했을 때 여러분을 버린 X의 심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녀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너무나 too much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태기로 가는 여정은 매우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즉, 음식을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 이상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듯이 인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나 그녀와 너무 오래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간을 통해서 확산된다는 얘기를 제가 늘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한다든지 너무나 24시간 같이 붙어 다니는 커플들은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약간의 공간을 유지하시면서 연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X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라는 것은 안정기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권태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만이 다시 그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순간이 옵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언젠간 다 소화가 되고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원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결정적이고 이게 최후의 어떤 선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이별은 연애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완벽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아, 이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연애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연애 기간 동안에 그들이 가져왔던, 지냈던 그 수많은 파노라마, 드라마, 그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에 굉장히 튼튼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별은 건강한 연애의 한 순간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과 초조, 그리고 손실감 때문에 괴로울 뿐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비에 물이 있습니다, 물. 이 물이 증발되지 않는 물이라고 봅시다.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가정이니까 이 물이 있다라는 것은 이 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남비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이 남비라는 관계에 여러분의 애정 그리고 그녀의 애정이 물이 되어서 남비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열을 시키면 뜨거워집니다. 열정 그리고 연애 이런 것은 이 물을 가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게 가열이 되다가 끓다가 나중에는 이게 식기도 합니다. 가열을 멈추면 식겠죠. 그럼 식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이 헤어질 수 있지만 이 물은 다시 끓이면 다시 또 가열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 이별 상태는 물이 지금 끓는 것을 멈춘 식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스위치를 올리면 그 물은 다시 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 남비에 있는 물은 증발되지 않는 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물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스위치만 키면 그 물은 다시 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별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그들과의 관계에 남아있는 어떤 물, 그 애정, 그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도 대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이미 헤어지고 10년, 20년이 지난 세월 후에 옛날에 그 사랑의 추억, 그 사람을 만났지만 아직도 애틋하고 아련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 사랑의 물,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 안에 노컨택이 성공이 돼서 제외가 되면 거의 다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노컨택 한 달 정도 하시고 제외를 시도하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한 달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을 가지고 너의 마음을 순수하게 담아서 편지, 손편지를 쓰든 연락을 취하면 제외가 될 것이다. 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저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어떤 다른 유튜버나 업체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그러면 똑같은 수백 명의 사람들과 제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이용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토리가 다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라. 연락을 취하는 골든타임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잘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그들의 얘기는 한 달 노컨택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 노컨택해서 연락을 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자, 노컨택이 베스트 옵션이야. 이게 100% 먹히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의 견해로는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나온 연구는 그 종합적인 그리고 20년간 이 재회 코칭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죠. 뭐 유럽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하여튼 뭐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여러 가지 위대한 기술로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이 이별과 재회 이쪽 섹션에서는 아직 후진국입니다. 아직 이쪽 분야에 대한 인더스트리가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 아무
스펙이나 경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제외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분한테 수많은 돈을 갈취하는 거 제가 간접적으로 목격합니다. 매우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선진화가 되어서 이게 아마 정부의 간섭이나 뭐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통하지 않든 무언가 이것이 조금 좀 확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 자를 이용해서 갈취하는 행위는 제가 볼 때는 범법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을 아주 야만적으로 갈취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일을 진행하면 반드시 제가 실패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그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지만 상담도 아니고 그들은 어떠한 작전을 의미하죠. 근데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방법은 노 컨택을 깨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연애 다이나믹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굉장히 과격하고 공격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당히 무식해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언제나 제가 여러분한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 컨택만이 유일한 옵션인가요? 오늘의 주제. 사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 컨택만이 아직은 유일한 옵션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들이 한 결정을 여러분이 성숙하게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한 결정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수칙인 그들한테 연락이 먼저 와야 가장 매끄럽고 완벽하게 재회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상담하신 분 중에서 그래도 재회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하신 케이스들은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놀라시겠지만 지금 막 노컨택을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다가가기 힘든 그러한 현실이지만 정말 나의 엑스한테 연락이 올까요? 그런 질문 제가 많이 받습니다. 연락이 옵니다. 놀랄 정도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도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무조건 no contact forever를 제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연락을 우리가 먼저 initiate 해야 할 그러한 right time, right place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제가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일단 그들이 먼저 연락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어떤 절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직 노컨택이 유일한 옵션인가요? 일단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에는 제가 오늘 이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회차로 옮기겠습니다. 왜 상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회차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No contact, 아미 여러분, stay with me. 그리고 계속 keep on, no contact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